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제2장 미스터 수리공 그리고 가정진보위원회. 여자들이 남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그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자들은 보통 여자가 말을 하면 그냥 무시해버리든가 아니면 몇 마디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는 자랑스럽게 수리공 모자를 눌러 쓰고 그녀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자가 이러한 사랑의 표시를 별로 고맙게 여기지 않으면 그는 어리둥절해한다. 여자가 왜 귀를 기울여주지 않느냐고 몇 번이고 말을 해도 그는 알아듣지 못하고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 여자는 공감을 기대하는데 남자는 그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느끼는 불만 가운데 하나는 여자들이 늘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녀는 그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까지의 그의 생활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녀는 가정진보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를 1차적인 대상으로 삼는다. 그가 아무리 도움을 마다해도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도움을 제공하려고 든다. 여자는 자기가 그를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남자는 그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남자가 원하는 것은 그녀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왜 남자들이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왜 여자들이 무언가를 개선하려고 애쓰는지를 이해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화성인과 금성인이 만나서 함께 지구로 오기 전에 각자의 행성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소 제목입니다. 화성에서의 삶. 화성인들은 능력과 효율, 업적을 중요하게 느낀다. 그들은 자기 능력을 입증해 보이거나 힘과 기술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통해 그들은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 그리고 주로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충족감을 맛본다. 화성에서는 모든 것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된다. 심지어 남자들이 입는 의복조차 기능과 능률 위주로 디자인된다. 경찰관, 군인, 사업가, 과학자, 택시 운전사, 기술자, 요리사 등 모두가 하나같이 제복을 착용하고 그게 안되면 모자라도 써서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를 표시한다. 남자들은 현대 심리학, 셀프, 피플 같은 잡지를 읽지 않는다. 그보다는 사냥이나 낚시, 자동차 경주 같은 야외 활동에 더 흥미를 느낀다. 그들은 뉴스와 날씨, 스포츠에는 관심을 갖지만 연애소설이나 수필 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은 사람들이나 느낌보다는 사물과 사실에 더 관심이 많다. 심지어 오늘날의 지구에서도 여자들은 사랑을 그리는 반면 남자들은 힘 좋은 차, 고성능 컴퓨터, 첨단 기계장치나 도구, 보다 진보된 기술 등 자신의 목표를 이룩하고 능력을 과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물건에 집착을 보인다.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성인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유능함을 입증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들은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일으켰을 때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갖게 된다. 아무도 그를 대신해서 목적을 달성해 줄 수가 없다. 화성인들은 전적으로 혼자 일을 처리해냈다는 데서 자부심을 느낀다. 자율은 능률과 힘, 능력의 표상이다. 화성인들의 이 같은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이 왜 잘못을 지적받거나 할 일을 지시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자에게 그가 청하지도 않는 조언을 해주는 것은 곧 그가 일을 앞에 놓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혼자서는 해낼 수 없으리라고 여긴다는 것이 된다. 남자들에게 능력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몹시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화성인들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게 보통이므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좀처럼 자기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지 않는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왜 남을 끌어들이는가? 남의 도움이 있어야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들은 자기 문제를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유약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도움을 얻어내는 것이 능력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 자기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화성에서 자기 문제를 털어놓는 것은 도움을 구할 경우에 국한되며, 이때 조언을 요청받는 쪽에서는 수리공 모자를 쓰고 잠시 상대 이야기를 듣고 귀중한 조언을 해준다. 여자들이 자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남자들이 자꾸만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화성에서의 그러한 관습 때문이기도 하다. 여자가 자기의 우울한 마음을 무심코 털어놓거나 낮에 있었던 속상한 일을 이야기하게 되면 남자는 그녀가 자기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당장 수리공 모자를 집어쓰고 해결 방안을 내놓기 시작한다. 이것이 그가 도움을 주려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는 그녀가 느끼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어 한다. 그는 그녀에게 유능한 사람으로 비치기를 원한다. 그는 자기 능력으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는 되어야 그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느낀다. 일단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녀의 기분이 조금도 풀리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해결책이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자기가 아무런 도움도 못 된다라고 생각해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냥 그녀와 같은 입장이 되어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녀에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그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금성에서는 자기 문제를 남에게 들려주는 것이 결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가 아님을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금성에서의 삶. 금성인들의 가치관은 화성인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사랑, 개인 간의 친밀한 관계, 대화, 아름다움 등의 높은 가치를 둔다. 서로 도와주고 관심을 쏟고 보살펴주는 일에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여성들은 남들과 자신의 느낌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느낀다. 금성에서는 모든 것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된다. 고층 빌딩을 건축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일보다 조화와 사랑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에게는 일이나 기술보다는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들은 화성인들처럼 권한을 표시하기 위해 제복을 입지 않는다. 오히려 그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옷을 바꿔 입기를 즐긴다. 자기 표현, 특히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기분이 바뀌면 하루에 몇 번씩 옷을 갈아입기도 한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관계이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감정을 서로 나누는 것이 어떤 목표를 이룩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느끼는 데서 그들은 엄청난 만족감을 얻는다. 남자들이 이런 점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여자들이 마음을 주고받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서 얻는 만족감은 남자가 경주에서 이기거나 목표를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에 필적한다는 것을 남자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자들은 목표 지향적이기보다는 관계 지향적이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 대신에 자기가 지닌 따뜻함과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화성인 둘이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갈 때에는 계획에 대한 논의나 사업상의 목적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이다. 그들에게 있어 레스토랑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쇼핑을 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지 않고도 손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능률적인 방법이다. 반면에 금성인들이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정을 돈독히 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다. 여자들이 레스토랑에서 나누는 대화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오가는 상담만큼이나 내밀하고 솔직한 것일 수가 있다. 금성에서는 누구나 심리학을 공부해 상담에 관한 한 최소한 석사학위 정도는 갖고 있다. 그들은 인격적인 성장이나 마음의 치유 등 정신적인 것에 열중한다. 금성에는 곳곳에 아름다운 공원과 잘 가꾸어진 정원, 쇼핑센터, 레스토랑이 있다. 금성인들은 매우 직관적이다. 수세기에 걸쳐 타인의 욕구를 미리 헤아려 마음을 써주는 동안 그들에겐 뛰어난 직관력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려주고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주는 일에 긍지를 느낀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가 청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남에게 자기 능력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금성인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누가 도움을 제의해 온다라고 해서 기분 상할 것도 없고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유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가 조언을 해줄 경우에 그녀가 자기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느껴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다.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일 수 있는 여자들에게 남자들의 이러한 과민성은 참으로 황당한 것이다. 여자들은 상대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그가 자기에게 호의와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이 경우 스스로 무능력하고 약하다라고 느낀다. 심지어 상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금성에서는 조언과 충고가 관심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금성인들은 어떤 일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에도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무엇이든 좀 더 낫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그들의 천성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금성인들은 이렇게 해보면 훨씬 낫다거나 예뻐 보인다는 등의 이야기를 상대에게 서슴없이 해준다. 조언을 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사랑법이다. 화성인들은 사뭇 다르다. 그들은 해결책을 보다 중시한다. 만일 어떤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조이다. 고장이 나지 않는 한 고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다. 여자가 남자를 자꾸 향상시키려고 했으면 그는 그녀가 자기를 고치려고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곧 자기가 고장난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그저 그를 보살펴주고 도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지 못한다. 그녀는 자기가 그의 발전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 제목입니다. 조언을 포기하라. 남자에게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자는 자기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히고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톰과 메리는 파티에 가는 중이었다. 톰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똑같은 곳을 빙빙 돌기 시작하자 메리는 그가 길을 잘못 찾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톰에게 말했다. 톰은 그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파티 장소에 도착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저녁 내내 두 사람 사이를 감싸고 돌았다. 메리는 그가 왜 그토록 기분이 상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분 나쁜 일이었다. 조금 전에 그녀가 한 말은 당신만 믿고 있다가는 파티에 못 가겠어요. 당신은 미숙해요. 라고 한 것과 다름없었으니까. 화성인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몰랐던 메리는 톰이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충고를 해주는 것은 거의 모욕에 가까운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화성인들은 상대의 요청이 없으면 조언을 하지 않는다. 그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 한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는 것이 A이며 그를 존중하는 것이다. 톰이 길을 몰라 한번 왔던 곳으로 되돌아오곤 할 때마다 메리는 그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충고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톰은 그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이다. 만약 메리가 도움을 주려고 애쓰지 말고 그를 존중해 주었다면 그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예쁜 꽃다발을 안겨주거나 사랑의 편지를 건네는 것만큼이나 톰에게 값진 선물이 되었을 것이다. 화성인과 금성인의 특성을 알고부터 메리는 그럴 때 어떻게 톰을 도와줘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다음번에 또 그가 길을 잘못 찾아 헤맬 때 그녀는 옆에서 조언을 하는 대신에 느긋한 마음으로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톰이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했다. 톰은 자신에 대한 그녀의 신뢰와 따뜻한 애정에 무척 감격했다. 대체로 여자들은 남자에게 원하지도 않는 조언을 하거나 그를 도와주려고 할 때 자신의 말이 그에게 얼마나 비판적이고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설령 그것이 사랑에서 우러난 제안일지라도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 더욱이 어린애처럼 꾸중을 들은 기분이었다거나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비난받는 모습을 늘 보아왔다면 그의 반응은 유난히 거셀 수가 있다. 대다수의 남자들에게는 비록 그것이 음식점이나 파티에 차를 몰고 가는 것처럼 사소한 일일지라도 자기가 그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파티 장소를 찾는 것 같은 작은 일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그보다 큰 일을 할 때 어떻게 그녀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선조들처럼 남자들은 특히 기계를 손보거나 어느 장소를 찾아가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한해서는 자기가 전문가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 그러므로 그럴 때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충고나 비판이 아니라 따뜻한 신뢰의 눈빛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제목입니다. 귀 기울여 주기. 마찬가지로 만일에 남자가 여자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면 상대를 도와주려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관계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 여자가 자기 문제를 이야기해 올 때는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이지 반드시 해결책을 원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남자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자는 하루 동안에 자기 기분이 어떻는지를 그냥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그녀의 남편은 뭔가 도울 생각으로 자꾸 아내의 말을 가로막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홍수처럼 쏟아놓는다. 그로서는 왜 그녀가 자신의 호의를 달가워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 메리는 아주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메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시간은 조금도 가질 수가 없어요. 톰, 당신은 그 일을 그만둬야 해.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런 일은 그만두고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봐. 메리, 하지만 난 내 일이 좋아요. 그들은 내가 한번 척 보고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요. 톰, 그 사람들 말 들을 거 뭐가 있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메리, 그야 당연하죠. 참, 오늘 이모한테 전화하는 걸 깜빡 잊었어요. 톰, 걱정하지 마. 이해하실 거야. 메리, 이모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이모는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요? 톰,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메리, 화가 난 목소리로, 내가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은 내 말을 그냥 듣고 있지는 못하나요? 톰, 듣고 있잖아. 메리, 왜 짜증을 내요? 가까운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으로 집에 온 메리는 남편과의 대화로 인해서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졌다. 톰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메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금성인들의 삶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톰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내놓은 해결책들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켰을 뿐이다. 금성인들은 남의 이야기를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 그들은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상대의 기분을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참을성 있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다. 자기 기분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만히 들어주는 일이 메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톰은 알지 못했다. 금성인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부터 톰은 점차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젠 메리가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올 때 대화 내용이 사뭇 다르다. 그들은 이렇게 대화를 한다. 메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시간은 조금도 가질 수가 없어요. 톰, 심호흡을 크게 해서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저런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냈나 보군. 메리, 그들은 내가 한번 척 보고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요. 나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톰, 조금 사이를 두고, 메리, 오늘 이모한테 전화하는 것도 깜빡 잊었지 뭐예요. 톰, 눈을 약간 찡긋해 보이며, 오, 저런. 메리, 이모에겐 지금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톰, 당신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자, 이리 와봐. 당신을 한번 안아주고 싶어. 톰은 메리를 안아주었고 그녀는 그의 품에서 마음이 편안해진 듯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나서 메리는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당신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요. 정말 고마워요.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라고 말했다. 메리뿐만 아니라 톰도 기분이 좋았다.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방법을 터득하자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실로 놀라웠다. 서로의 차이를 새로 인식하게 되면서 톰은 해결책 제시에 연연해하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지혜를 터득했다. 또한 메리는 청하지 않는 조언과 비판을 삼가한 채 그를 가만히 지켜보며 인정해주는 지혜를 터득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저지르게 되는 두 가지 실수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자가 기분이 상해 있으면 남자는 그녀의 기분을 무시한 채 만능 수리공이 되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기분을 바꿔놓으려고 한다. 2. 여자는 가정진보위원회를 만들어 남자가 실수했을 때 그가 청하지도 않는 충고와 비판을 가해 그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소제목입니다. 미스터 만능 수리공과 가정진보위원회를 위한 변론. 두 가지의 대표적인 실수를 지적함에 있어 나는 미스터 만능 수리공과 가정진보위원회가 하나에서 열까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화성인과 금성인이 지니고 있는 바람직한 일면이다. 단지 타이밍과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던 것뿐이다. 여자는 기분이 상해있을 때만 아니라면 만능 수리공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 여자가 우울해 보이거나 자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해결책을 제시할 때가 아님을 남자들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냥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의 기분은 차차 나아진다. 억지로 기분을 돌려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남자들은 자기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여자들의 가정진보위원회를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실수했을 때 여자가 대뜸 청하지도 않는 충고와 비판을 가해오면 그는 그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지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는 데는 충고보다 따뜻한 이해와 관용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여자가 그를 개선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그는 비로소 자기 쪽에서 그녀에게 도움을 구하는 여유 있는 자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상대의 감수성을 건드리지 않고 그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가 한결 용이해진다. 상대가 우리에게 저항감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필시 우리의 타이밍이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연구해보자. 소제목입니다. 남자의 해결책에 여자가 거부감을 느낄 때. 자기가 제시한 해결 방안에 여자가 거부감을 나타내면 남자는 자기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고 느낀다. 여자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그로 하여금 마음을 닫게 하고 그는 점점 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게 된다. 하지만 여자들이 금성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녀가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녀가 이해와 공감을 필요로 할 때 남자는 늘 해결책 제시에 급급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공연히 쓸데없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여기 몇 가지 간단한 문장들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그녀가 왜 저항감을 느끼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 내 말은 그게 아니야. 그게 뭐 그리 큰 문제라고. 알았어,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잊어버리라고. 정 그러면 당신이 그 일을 하면 될 것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뭐요? 기분 나쁠 거 없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지.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지난 주말엔 하루 종일 당신과 함께 있어 주었잖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고. 알았으니까 그 일은 그만 잊으라고. 좋아. 내가 뒤뜰 청소를 하지. 그러면 당신 행복하겠어? 알았어. 하지만 이건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야. 자, 보라고. 우린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려거든 차라리 하지 마. 당신은 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그런 식으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밖에. 좋아. 그럼 지금부터 당장 그렇게 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 일을 처리해 주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빙빙 돌리지 말고 핵심을 이야기해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은 그게 이 일과 무슨 상관이야? 위의 문장들에서는 하나같이 상대방의 우울한 기분을 간단히 무시하려고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변화시키려고 급조해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굳어진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남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은 말을 삼가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5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남의 기분을 무시하거나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귀 기울여 들어주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다. 여자로부터 거부당한 것은 그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 표현 방식과
부적절한 타이밍이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면 그녀가 표시하는 거부감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과민해지지 않게 된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그녀가 기분이 상했던 원인이 그에게 있었을 때조차도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 자세에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가정진보위원회에 남자가 거부감을 느낄 때. 자신의 제의에 남자가 거부감을 보이게 되면 여자는 그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과 요구가 무시당하는 거라고 느끼고 그 결과 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럴 때 남자들이 화성에서 온 사람임을 그녀가 기억한다면 그가 왜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행동을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에게 해온 것은 섣부른 충고와 비판이었을 뿐 솔직하게 자신의 욕구를 말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부탁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충고와 얼핏 악이 없어 보이는 비판으로 본의 아니게 남자를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몇몇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자. 이 예문들을 훑어보면서 이처럼 사소한 말들이 모여 결국 거부와 원망의 높은 벽을 쌓아올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떤 문장에는 조언과 비판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의미상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신 어떻게 그걸 살 생각을 했어요? 이미 하나 있잖아요. 접시에 물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두면 얼룩진다니까요. 당신 머리가 너무 긴 것 같지 않아요? 저쪽에 주차장이 있네요. 차를 빨리 돌려요. 당신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다면 그럼 나는요. 당신은 너무 일만 해요. 하루쯤 휴가를 내세요. 그걸 거기에 놓으면 어떡해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배관공을 부르지 그래요? 배관공이 와서 보면 알 거예요. 지금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당신 예약을 안 한 거예요?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있어줘요. 얘들은 아빠를 그리워한다고요. 당신 사무실은 여전히 난장판이군요. 당신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 정리할 계획이에요? 이번에도 또 깜빡 잊고 그걸 안 가져왔군요. 어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면 생각이 날 것 아니에요. 차를 너무 빨리 몰고 있어요. 속도 안 늦추면 딱지 떼고 말 거예요. 다음에는 반드시 영화평을 읽어보고 와야 되겠어요.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전화를 했었어야죠. 누가 주스병에 입을 대고 먹었어요. 손가락으로 집어먹지 마세요. 애들이 배우겠어요. 이 포테이토 칩은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심장에 좋지 않아요. 당신은 늘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좀 더 미리 알려줬어야죠. 하던 일을 그냥 팽개쳐 놓고 당신과 점심 먹으러 갈 수는 없어요. 당신 그 셔츠가 바지하고 안 어울려요. 빌이 3번이나 전화했어요. 언제 그에게 전화해 줄 건데요. 공구 상자가 아수라장이어서 도무지 뭘 찾을 수가 없어요. 제발 정돈 좀 하세요. 정돈. 여자가 남자에게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의견 차이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미숙할 때 충고나 비판 없이 남자에게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기란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충고와 비판을 삼가고 그를 인정해 보도록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 아닐 수가 없다. 그가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당신의 요구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면 그의 거부에 필요 이상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고 자신의 요구를 훨씬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기꺼이 가정진보위원회에 동참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여자라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상대가 청하지 않은 충고와 비판을 일체 삼가할 것을 권한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그런 태도 변화에 무척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에 보다 성의 있게 귀 기울여 응해주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남자라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자가 말을 할 때 그녀의 기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자세로 그 말에 귀 기울여 볼 것을 권한다. 그녀의 기분이 타당하지 않다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 충동이 일더라도 꾹 참아보자. 그러면 그녀가 당신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당신 자신도 놀라게 될 것이다.